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또 장세가 또 어저께보다 좀 떨어지니까 아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보면 불안하다, 폭락장이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폭락장은 이런 게 폭락장이 아니에요. 진짜 폭락장은 그런 소리조차도 안 나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건 이거는 뭐 애기들 장난 같은 그런 뭐 조정 장세라고 보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추려서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될 만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억만장자인 드러큰 밀러는 원장 기반 시스템이 전 세계 USD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혹시 XRP가 아닐까? XRP가 달러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럼 XRP가 스테이블 코인 같이 안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댓글이 몇몇 개가 달려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XRP가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 인프라가 깔리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인프라가 깔리면 그 중간중간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XRP인 거예요. 예. XRP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XRP를 적지 않게 갖고 있는 편인데 예, 저도 뭐 아는 분들한테 이거 사서 모으시면 분명히 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인데 분명히 저도 뭐 엄청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분석한 가운데 저도 XRP를 사서 모았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그냥 오해를 하지 마셔라. 예. 그래서 기축통화는 없다. 향후에 지금 5대 기축통화들이 있는데 그 기축통화의 자리에 분산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5대 기축통화들은 녹아내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구글링해서 직접 서칭해 보셔가지고 이분 네임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달러는 내려온다. 근데 그 대신하는 게 뭐 유럽에 유로화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중국을 신뢰하겠냐. 이분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위에나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로화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들도 처지가 똑같아요. 달러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여기서 더 많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도 또 모호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도 모호한 게 지금 현재 예, 그 명목 화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뮤추얼 펀드 비트코인 선물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한다. 어저께는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가 오늘 들어서는 되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요 근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올 여름 안에는 비트코인 ETF가 런칭되지 않을까. 예, 미국 주식시장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뮤추얼 펀드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ETF를 수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거에 관해 뭐 ETF나 아니면 뭐 선물 시장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번복하면서 언급된 적이 제가 코인하면서 처음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그리고 JP모건이 또 장난을 치는데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항상 JP모건이 나서요. 뭐 장난 같은 장세가 있을 때는 5월 10일 날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인데 JP모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보다 75%는 더 하향해서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0달러 근방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5월 10일 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월 28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JP모건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질릴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대요. 예. 왜 여기서는 이더리움에 관해서 막 립을 하다가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는 왜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렇게 디스를 할까요? 무슨 의미냐면 이더리움을 누군가들이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런 얘기를 보면 JP모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폭락하진 않을까 또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뉴스를 좀 약간 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어저께 그 이오스 진영에서 거래소 뭐 블리시인가 하는 그 거래소를 뭐 올해 연말에 런칭할 거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오스가 뭐 18,000원대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단기성 재료이기 때문에 익절을 반드시 좀 어느 정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이제 댓글에 다셨어요.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오스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이게 보신다. 되게 웃기다.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인 투자를 해도, 제가 코인밥을 먹어도 제가 한 끼라도 더 먹었고 1년이라도 더 투자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오스 진영은 기회주의자다. 왜 그러냐면 이 이오스를 창시한 델 라이머라는 이 인물 자체가 비트쉐어 때도 마찬가지고 스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오스 때도 마찬가지고 호재성 기사가 있으면 그거는 좀 약간 단기성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어요. 기존의 히스토리가 역대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 호재성 기사가 나와도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제가 이오스를 싫어해서 뭐 댄 라이머를 그냥 기회주의자로 그냥 낙인 찍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래요. 요 인프라 자체가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조정에 들어갔으니까 또 오르긴 하겠죠. 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오스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트레이딩 하고 있는 어떤 그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트레이딩을 그런 관점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꺼지는 폭도 아마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호재성 있는 다른 코인들보다. 그런 관점이 전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 헤지펀드 매니저가 암호화폐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또 이것도 또 부정적인 뉴스가 또 나와요. 되게 웃기죠. 어저께 긍정적인 뉴스, 오늘은 부정적인 뉴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규모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또 이분이 말씀하셨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자, 미국 보스턴 연준 의장은 CBDC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 안정성이 핵심이 돼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보호란 얘기가 나오죠. CBDC에는. 근데 얼마 전에 유로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프라이버시 보호가 핵심으로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월 12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토큰포스트 코인리스. 자, 왜 이런 프라이버시라는 어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갈까요? 프라이버시 하면은 저도 광주에서 말씀드렸던 지캐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200 미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200 미치다. $200 미치다. 그때는 사서 모아서 나쁘지 않다. $35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뭐 상승해서 좋아. 그러니까 이걸 추매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200 밑에서 사서 모으셨던 분들 있죠. 그리고 호라이젠도 모으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6월달에 FATF 권고안에서 트래블률하고 익명성 코인에 관한 규제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호라이젠은 코인베이스 상장에 관한 게 뭐 2분기 안에 나올지 3분기에 나올지 어쨌건 호재거리가 아직까지 줄기차게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 호라이젠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라이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뭐 20 몇 프로 상승하니까, 지캐시만 20 몇 프로 상승하니까 짜증난다 막 이렇게 비교 평가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글쎄요, 이 지캐시가 이렇게 올라가면 호라이젠도 분명히 같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메커니즘적인 입장에서는 호라이젠이 시중에 깔려있는 게 더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호라이젠이 지캐시보다 해외 차티스트, 해외 이제 트레이더 분들한테도 네임드가 없어요. 이게 알려진 게 없어요. 마케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라는 얘기예요.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강력하게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냥 즐기시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어저께 밤에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4점 몇 프로가 올랐다.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결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리 인상의 재료를 꺼내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이든 뭐든 다 엄청나게 조정장세에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에 이걸 제가 캡처를 한 건데, 4시 50분에 capture를 한 건데 마이너스 2.5%, 나스닥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0.55, 어쨌건 0.61, 그래서 90.76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쨌건 지금 주식시장은 조정장에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정부는 세금이 필요해요. 세금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강달러가 지금 돼봐야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예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뭉개지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인상한다. 자, 무슨 뭐 소득세 인상한다. 미국에서 거대 법인세 뭐 인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과연 이 세금은 어디서 뽑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더도 들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자는 의미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 근데 여기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회사가 펀더멘탈 없이 그냥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주식시장마저 죽이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 20대, 30대, 40대까지 다 전략적으로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따라서 도미노 현상으로 금리를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인 시장도 그리고 주식 시장도 팽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 부실채권으로 주택 시장의 영향이 행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실채권을 떠안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안애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템퍼러리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또 이런 식으로 페이크 치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또다시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국제 곡물 선물 가격 동향. 자, 가만히 보세요. 2015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점선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자, 2019년 3분기에 96이었어요. 이게 2021년도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서 138까지 올라갔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엔겔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의미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우리 임금은 그대로야. 그죠? 근데 식품, 농식품 막 이런 거 그런 농수산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이 갈 데를 만들어 놔야지 그들도 국가를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양적 완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양적 완화가 어느 순간에 통화 승수율로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이 돈 갖다 머니 프린팅해서 장난을 못 친다는 거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종말이란 그런 책들도 서점가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죠. 달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원화도 마찬가지, 위엔화도 마찬가지. 결국엔 이 명목화폐 시스템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올랐다 내렸다 막 우리는 부안애동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러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7천만 원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 아니 8천에 산 분이 7천에 물렸다고 막 되게 슬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8억에 매도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지금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다른 코인은 더해. 저희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항상 바라보거든요. 예전 같으면 인플레이션이 찬 거라면 금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메커니즘이 지난 10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자, 돈 값어치가 하락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힘들어하고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가격이 또 흔들리니까. 가격이 흔들리니까. 근데 금 가격이 이렇게 따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래서 돈 값어치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금 가격이 지금 정도에 벌써 지금 얼마야? 1850달러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미 3000달러를 넘어 있었어야 돼요. 이것도 조작된 시장이에요. 금 가격 같은 경우.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코인 시장으로 돈의 힘을 전 세계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그 금 해치 세력 그러니까 금에 몰려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힘의 균형을 이동해 주냐 안 주냐에 관해서 확신을 갖냐 못 갖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숫자가 그걸 얘기해 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금은을 전량다 2016년 2월 달에 전량다 매도를 했었던 거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달러가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일시적으로 이제 91 가까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러 하락기예요. 달러 하락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45도 각도로 그냥 하락하진 않아요. 83까지 하락하진 않아요. 금방. 주식도 마찬가지야.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야. 지그재그 패턴으로 저점을 올려가면서 올려간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지금 당장 코인 가격 내가 샀으니까 안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라 지그재그 패턴으로 떨어질 때도 지그재그 패턴으로 떨어져요. 달러 하락기는 2016년에 시작해서 2023년이나 2022년 말 정도가 될 거다. 저는 이 말에 관해서, 제가 분석한 거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 흔들렸다면 벌써 코인 다 팔고 달러로 그냥 가지고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는 2030년에 망할 거다. 늦어야 2035년이면 명목화폐가 전부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코인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구애를 한다거나, 제가 누누이 항상, 저는 캐릭터가 그러거든요. 한번 내가 생각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탱크같이.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이제 그게 제 주관이라서,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근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한번 생각을 해서 맞다라고 판단하시고 맞다라고 분석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게, 짜잘짜잘한 그 세력들 장난에, 거품 같은 그런 뉴스에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지켓시 차트. 자, 3년간의 하락장이 있었어요. 코인 중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지켓시였어요. 퍼포먼스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금도 아마 다른 코인들 마이너스 60%대, 마이너스 50%대 막 이렇게 가 있는 거, 어떤 거는 거의 예전 가격 전고 이상 넘어간 것도 있겠지만, 지켓시는 마이너스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집을 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해외 차티스트들이 요즘에 서서히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걸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저는 그리고 굳고 말리고 싶고, 지켓시가 가면 호라이젠도 반드시 쫓아가니까 기다리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 코인이 코인 투자 중에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해요. 이러다 익명성 코인 사라지지 않을까, 제거되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만 더 많이 찾아보고 조금만 더 분석을 많이 해보면, 이 익명성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지만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라는 얘기예요. CBDC에 반드시 그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대 상승이 있을 확률이 높고. 자, 그리고 지켓시는 베리실버트가 2025년까지 6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호라이젠도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3만 달러 이상은 간다.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남는 장사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긋고 말리고 싶네요. 어쨌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인베스트닷컴에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008년 이래로, 자 보세요. 2008년 이래로 4월 달에 자, 인플레이션이 4.2%가 급상승했다. 연준에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상승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막 이렇게 환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죠. 이거 갖다 계속 자넷 옐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라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선에서 전량 매도하고 그냥 은행 저축하시는 게 낫죠. 금리 인상될 건데 뭐하러 코인 투자해요? 불안하게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투자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캐시가 5월 15일 날이니까 오늘이 5월 13일 날이잖아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래서 속도도 올릴 거고, 확장할 거다. 스마트 기반? 플랫폼으로 전향될 거다. 이런 얘기는 예전서부터 되게 많았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이날 5월 15일 날 그것 때문에 호재가 작용해서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저는
100% 장담은 못해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60만 원대하고 170만 원대, 그 원저리에 170만 원대 초반대에서 사서 모으시는 분들은 그냥 줄기장창 그냥 가지고 계셔라. 저도 이거 어저께 매도가를 200만 원 윗대로 어느 정도 적정선에 그냥 매도가를 그냥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팔리면 그 돈 갖다 이제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있는 코인 중에 제가 예전에 빠져나왔던 코인들, 지금 저가에서 헤매는 코인들 그쪽으로 몽땅 다 다시 쓸어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계획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뭐 XRP, 네오, 온톨로지 그냥 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계속 지켜봐요. 지켜보고 샀다 팔았다 이거 하는 것도 초보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랬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많이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뭐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게 그냥 흘러가니까 그렇다. 그리고 비트코인 홀딩, 비트코인 캐시도 뭐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 홀딩, 이더리움도 그냥 막 이런저런 뉴스 JP모건에서 뭐 떠들든 말든 그냥 홀딩,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서 모아야 할 때 13만 원 밑에 12만 4천 원 아니면 12만 원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저는 다운 매수 타점이라고 봅니다. 어쨌건 그냥 사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은 그냥 홀딩, 라이트 코인도 홀딩, 스텔라 루멘 사서 모아야 할 때, 그리고 지캐시도 그냥 홀딩, 그리고 체인링크도 그냥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 홀딩 하시고, 마나코인도 저가에 1,700원 밑으로 빠질 때마다 그냥 계속 사서 모으시면 전 될 거라 생각합니다. 파일코인도 거의 조정이 끝난 상태다. 라이브 피어도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는 현재 추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5월달이 재밌으면 6월달이 재미없을 거다. 6월달엔 익절해야 될 거다. 근데 지금과 같이 하루는 올려버리고 하루는 내려버리고 하루는 올려버리고 하루는 내려버리고 한 주는 상승장 한 주는 하락장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저점은 올려놓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5월달이 그러면 6월달에 뭐하러 익절할까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에 관해서 뭐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오늘이 13일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결정할 때는 20일이 넘은 이후에 결정해도 돼요. 25일이나 26일쯤에 결정해도 돼요. 이때까지 만약 많은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익절을 어느 정도 해서 현금을 빼놔야죠.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 7월달, 8월달, 9월달 3분기는 호재거리가 되게 많아요. 호재거리가 유난히 많아요. 대형 코인들. 그러면 이때는 세력들이 좀 상승으로 장난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코인을 홀딩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장난쳐야 할 구간이 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높아심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제 말대로 안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베리 실버트가 흥미로운 트윗을 하나 남겼어요. 흥미로워질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락장 이후에 상승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베리 실버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크라켄의 REN, 메이커 그리고 제로엑스 USDT가 새롭게 상장이 됐다. 어쨌건 제로엑스도 뭐 예전에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말씀을 많이 안 드리잖아요. 이것도 뭐 검증받은 코인이니까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디센트럴 랜드가 5위까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5위까지 올라갔다. 이 대단한 거예요. 시총에서 엄청나게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도 아닌데 기술력이나 전반적인 뭐 인프라 생태계가 나쁘지 않게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5위까지 올라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까지면 계속 사서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호라이젠이 16위에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오가 19위, 그리고 도지코인이 19위에 있는데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지코인이 예를 들어서 19위에 있는데 이 플립사이드 정보를 믿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회사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코인은 이미 이 시장에 입성을 했어요. 예, 입성을 해서 사라질 코인도 아니고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건 얘도 제가 보기에는 심상치 않은 코인 중에 하나다. 앨런 머스크가 또다시 어느 순간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예, 나중에 또. 그리고 CB코인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걱정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말을 안 하냐.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보다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시장이 한동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언급을 안 했던 거지. 왜 언급을 안 하겠어요? 제가 얘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검증이 끝나서 8,000개 코인 중에 56위 정도 있으면 이미 이것도 얘기 다 끝난 코인이에요. CB 같은 경우도. 이거는 DCG에서도 마찬가지로 침을 발라놨던 코인이고, 오히려 XRP가 57위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현재 하다못해 테조스보다 상위에 있어요. 근데 뭘 걱정을 뭐하러 하세요? 골렘도 마찬가지야. 골렘도 마찬가지로 DCG에서 제가 알기로는 포트에 넣어 있는 거고 68위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했던 온톨로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네요. 68위 정도 있네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걱정하실 코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